공분사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풀어볼까요? 자, 이 안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y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uy x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uxy 이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ux u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뮤 x는 뭐예요? x의 평균이고 뮤 y는 y의 평균이죠. 그리고 이 뮤들은 이미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간주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다 2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ax 플러스 b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xy 하고 마이너스 2y 2x 여기도 여기 붙겠죠. 2y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캔슬 아웃이 됩니다. 남는 애들이 뭐밖에 없어요? 얘네 둘밖에 없죠. 여기까지 계산이 되나요? 자, 그런데 x랑 y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x랑 y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x, y의 평균, 얘죠.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2x는 mu x가 되는 거고요. 이 y는 mu y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들어가면 캔슬 아웃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x랑 y라고 하는 특정한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무엇이 0이 된다? 예, 공분산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x랑 y가 독립이면 x, y의 평균이 왜 2x 곱하기 2y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얘는 적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joint probability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거는 x랑 y에 대한 joint probability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ensity 펑션. 이렇게 되는데 x랑 y가 독립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곱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둘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y에서 x랑 y가 독립이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x랑 y가 독립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전체의 식을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x의 평균이죠. 이 x. 얘가 뭐예요? 이 y라는. 그래서 x랑 y가 독립이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2x 곱하기 2y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x랑 y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랑 y의 공분산을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x의 표준편차랑 y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x랑 y가 독립이면 코릴레이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음? x랑 y가 독립이면 이 분자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x랑 y가 서로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 되기 때문에 공분산을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수로 나눈 코릴레이션도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러한 팩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은 별게 아니라 확률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어떠한 값 혹은 어떠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fx라고 하는 확률 분포, density function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density function이 특정한 상수 c에 대해서 갖는 n차 모멘트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fx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무엇에 대해서 혹은 무엇을 중심으로 c라고 하는 특정한 상수를 중심으로 한 n차 모멘트예요. 자, 평균과 분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계 수업을 아마 학부 때 한 번씩은 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아니면 관련된 수업들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첨도나 외도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외도는 영어로는 스큐니스,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첨도는 뭐예요? 영어로는 컬터시스라고 합니다. 첨도는 뾰족한 정도예요. 얼마나 뾰족한지 역시나 얘도 무엇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 어? 생성 모형인 경우에 생성 모형을 토대로 하는 데이터 분석인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 확률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값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n차 모멘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에 대한 n차 모멘트가 됩니다. 자, 얘는 무엇의 평균이에요?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펑션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차 모멘트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의 평균이 n차 모멘트가 된다고. 자, 그런데 n이 1이고 c가 0인 경우를 보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0을 넣고 n에 1을 넣죠.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맞을까요? 얘는 뭐예요? 이 안에가 x 곱하기 fx죠. 거기에 적분을 씌우면 뭐가 된다고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모멘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몇 차 모멘트예요? n이 1이기 때문에 1차 모멘트죠.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에 대해서 c가 얼마라고요? c가 0이에요. 자, 그리고 분산을 볼게요. 분산도 모멘트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분산 같은 경우는 2차 모멘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이 2이고 c가 뮤라고 가정을 하면 요 n차, c에 대한 n차 모멘트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c에 뮤가 들어가고 n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x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엇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분산은 2차 모멘트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한 무엇에 대한 평균에 대한 음?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읽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모멘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모멘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모멘트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한 표현이 사용이 된 논문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모멘트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도, 스큐니스, 확률 분포가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얘는 3차 모멘트와 관련된 어떠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멘트를 가지고 표현하면 Third Standardized Moment, 3차 표준화 모멘트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안을 보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X에서 평균을 빼고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즉 X를 표준화한 값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트를 우리가 스탠더다이즈드 모멘트, 표준화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큐니스는 3차 스탠더다이즈드 모멘트가 되고요. 폴토시스, 얼마나 뾰족한지 확률 분포가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표준화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모멘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무엇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확률 분포의 무엇을?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됩니다. 물론 3차랑 4차, 즉 스큐니스랑 콜토시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무엇인지 모멘트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joint probabilit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joint probability는 우리말로 뭐죠? 자, 결합 확률이죠. 결합 확률은 뭐예요? 결합 확률은 어떠한 확률인가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동시에 취할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분포가 무엇이다?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왜? 특정한 변수가 구체적인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 무엇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가져. 이걸 우리가 하나의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는 경우에 x가 스몰 x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갖는 사건, 그리고 y가 스몰 y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갖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콤마를 찍어서. 이 콤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and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돼요? 결합 확률이 된다고요. 조인트 확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x랑 y가 독립이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독립인 경우에. 자, 그래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결합 확률이 무엇인지는 여기 이렇게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결합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런 확률에 대한 분포가 결합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보통 하나의 변수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들을
다루게 되고요. 각각의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동시에 가질 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결합 확률 분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산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이요? 결합 확률 분포가요. 그리고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DF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fx, y, xy는 무엇이 되냐면 두 변수에 대한 joint PDF가 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무엇에 서로 다른 두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개의 변수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x는 하나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값으로 취하는 변수라고 하고요. y는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값으로 취하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몇 가지? 6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는 1부터 6까지의 값 중에서 하나를 취하게 되고요. x는 h나 앞면이나 tails 뒷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가 특정한 값을 동시에 취할 확률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x랑 y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요? 지금 서로 독립이죠. 응?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y가 어떠한 값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아이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12분의 1이 된다고요. 왜? 몇 곱하기 몇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P, 요 셀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X랑 Y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P, X is equal to H 곱하기 P, Y is equal to 1이라고요. 얘는 얼마예요? H랑 T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6개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해가지고 1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러한 분포가 무엇이라고요? 무슨 분포예요? X랑 Y의 결합 확률 분포라고요. 변수가 많아지면은 셀들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마지널 probability distribution.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무엇이죠? 뭐라고 불러요? 주변 확률 분포라고 부르죠. 주변 확률 분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설명을 위해서 독립 변수가 변수가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x랑 y가 있으면 어떠한 하나의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인데 무엇과 상관없이 또 다른 변수인 y가 어떠한 값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x의 주변 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확률 분포 혹은 주변 확률은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두 변수의 결합 확률 혹은 결합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x랑 y가 있으면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x가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에요. 얘를 우리가 x랑 y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분. 자, y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3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가 스몰 y1이고 두 번째가 스몰 y2, 세 번째가 스몰 y3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합니다. 콤마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스몰 x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무엇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x에 대한 마지널 확률 혹은 마지널 확률 분포가 된다고요. 밑에는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 거죠. y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하고 2인 경우에 x에 대한 마지널 확률이 어떠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여기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y가 첫 번째 값인 0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y가 1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y가 세 번째 값인 2를 취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이 무엇이에요? x랑 y의 결합 확률이라고. 그래서 y 값을 바꿔가면서 걔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나머지 변수인 x의 마지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산 변수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랑 y에 대해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PDF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PDF를 무엇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무엇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마지날 확률 분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결합 확률 분포를 무엇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에 대한 마지날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동전과 주사위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대한 마지날 확률이 되는 거죠? y에 대한 마지날 확률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P y is equal to 1이죠.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h랑 t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y가 1인 경우에 마지막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가 얼마라고요?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얘랑 얘예요. 12분의 1이죠.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나와.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왜 2분의 1이 나온지 알겠죠? 얘는 어떤 확률이에요? x is equal to h예요. x가 앞면이 될 확률이 됩니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널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죠. x가 h의 값을 갖는 경우에 y의 값들을 다 달리하면서 걔네들의 결합 확률을 구하고 걔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x가 h인 경우에 대한 마지널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결합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CDF랑 PDF 간의 관계예요. CD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PDF를 어떻게 하면 CDF가 돼요? 여기 무엇을 하면? 기억나나요? 이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t dt였죠. 이게 뭐고요? PDF고요. 즉 PDF를 무엇을 하면은 CDF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CDF죠. 적분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CDF를 무엇을 하면 PDF가 나오는 거예요? 적분의 반대는 뭐예요? 미분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다 뭐예요? PDF고 얘네들이 다 뭐예요? CDF죠. CDF를 미분을 하면 PDF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혹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주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확률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